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오늘은 나라장터에서 입찰하고 성공하는 법 두 번째 시간 진행할 홍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강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수칙에 의해서 철저한 방역을 다 진행을 했고요.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나라장터에서 입찰 성공하는 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제 앞선 강의를 좀 보셨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공공기관, 국가와 계약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국가와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협력업체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구경을 가면 입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뭘 진행을 하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공공입찰, 나라장터도 등록을 좀 먼저 해야 무엇이든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등록이 하루 이틀에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록이 짧게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길게는 한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이 등록을 진행하다가 나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하는 사례도 사실 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애써 공공기관하고 영업을 해 놓으시고 계약 진행을 했는데, 이 안타깝게도 계약을 진행해야 된 시점에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구슬이 세 마리라도 끄어야 보배고, 제가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나라장터는 실천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실천을 해서 며칠 만에 할 수 없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가 이번 시간에는 오래 걸리는 절차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 방송을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세요. 정작 급한 시즌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급히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나라장터 등록을 한다면 생각 외로 절차가 까다롭고 생각 외로 어려운 시간들이 필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 나라장터를 위한 등록에 대한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라장터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한 3가지 정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나라장터는 참가 자격이 개인한테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떤 사람들한테 자격이 주어지느냐? 사업자들한테만 나라장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 모두 다 포함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무서, 국세청에서 발행을 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등록증,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자 번호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 한해서 나라장터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건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사업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장터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째는 물품, 두 번째는 공사, 세 번째는 용역. 그런데 물품, 공사, 용역 모두가 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의 자격 조건들이 필요해요. 특히나 공사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면허가 필요한 사업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전기를 공사한다. 지금 이런 사무실이나 스튜디오 같은데 전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가설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일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기 공사업 면허를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그 통신을 설치한다. 그럼 통신공사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설 그 사업자가 필요하고요. 지금 뭐 잠깐 어느 분께서 잠깐 지금 질문을 라이브이기 때문에 해주셨는데 그 개인 사업자가 있어야 되나 얘기했는데 예, 개인 사업자라도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장점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특별히 구분을 하거나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있어야 하되 그건 기본 요건이고요.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뭐 어떤 차별을 하거나 이렇게 부당함을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내가 진행하는 그 업종에 있어서 인가, 그 허가, 신고, 등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신고증. 뭐 출판사를 하겠다 그러면 지자체에 출판사 역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가, 허가, 등록, 신고 그것을 필하셔야 되고 그 관련 서류를 모두 다 갖춘 상태에서 나라장터 등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단순히 사업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는 업종에 따른 그 신청서가 한 번에 구비가 되어 있어야 등록이 되지 결국에는 이게 없으면 그 처음에 단순하게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서 뭐 아이디를 받고 코드를 얻는 거 그거까지는 금방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실질적으로 나라장터에 우리가 계약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진행을 하려면 이 관련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이 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업종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아마 여러분들 업종에 따라서 그 나라장터에 처음에 들어오시면 관련 그 면허나 신고증이 뭐가 필요한지 안내를 해주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 공인인증서 부분이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그 보통 개인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보통 금액으로 4,400원짜리가 있고 그 사업자용 인증서가 있는데 사업자용 인증서는 보통 11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그런 걸 지금 국가기관에서 그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라장터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그 편리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1만 원짜리 공인인증서를 그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1만 원짜리가 보통 사업자용 범용인증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범용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미리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면허 및 인증서인데 그 이제 아까 사업자 등록에 같이 필요한 건데 이제 제가 말했던 건 면허, 신고, 등록 그런 거고 그 외에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 확인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 이런 확인서들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확인서 같은 경우에 그냥 발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소기업 중앙회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SM인포라고 있습니다. SM인포.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내고 관련 자료를 넣고 하느라고 발급받는데 며칠이 걸리거든요. 여성기업 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분이 여성분이실 경우에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서류를 제출을 하고 실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뭐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거 역시 그 인증을 받는 데는 작게는 몇 개월, 심한 경우에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중요하냐 하면 첫 번째 강의를 뭐 들으신 분은 이해하겠고 혹시나 못 들으신 분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이 되고 그걸 활용하려면 이거에 대한 확인이 있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좀 꼼꼼히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적증명이라든가 아니면 계산서라든가 계약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시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요거 하나하나의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작게는 한 그 3, 4일, 많게는 몇 개월씩 걸리는 그 서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우리 그 기업에, 우리 조직에 맞는 공공입찰과 계약을 진행하려면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진행하셔라. 미리미리가 언제죠? 예, 당장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준비하셔서 진행을 해도 이게 그 내가 원하는 시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절약하실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다행한 이야기는 한 번만 진행을 하면 나머지는 1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 서류별로 그 갱신 기간이 있어서 그때 따로따로 조금씩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절차는 등록에 한 번에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직접 생산 확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제품이라든가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인증서 중에 우리 중소기업한테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직접 생산 확인 제도입니다. 직접 생산 확인 제도는 여기 교환에 지금 나와 있듯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을 계약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앞에 강의에도 있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1억 원 미만의 입찰이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자 간에, 특히 소상공인 간의 경쟁, 소상공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참여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어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계약도 진행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소상공인 확인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와 제품에 관해서 직접 생산 확인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비디오 제작업, 예를 들면 뭐 의자를 만든다 그러면 가구 제작업, 그리고 여러 번 뭐 행사를 대행한다 그러면 행사 대행업, 홍보를 대행한다 그러면 홍보 대행업, 이런 식으로 재화와 용역, 서비스와 그 물품에 따라서 각각 진행하는 업종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접 실사를 통해 갖고 생산 시설이 있는지 세 가지를 봅니다. 확인하는 건데, 그 세 가지는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뭐 기업의 3요소, 산업의 3요소 하면 토지, 노동, 자본, 그 세 가지 보잖아요. 그것처럼 토지가 첫 번째로 사업장의 유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공장 등록이 있는지 혹은 사무실이 있는지 생산 시설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그 기술자라든가 엔지니어 또는 대표자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입니다. 자본은 뭐냐면 관련되는 공구, 시설, 생산 라인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 생산 시설에 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내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서류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위탁기관들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서 실사라는 위탁기관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위탁기관에서 확인을 하는 컨설턴트 분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한 것을 토대로 직접 생산 확인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생산 확인 제도는 한 번만 하면 작게는 3년, 길게는 영구히 가는 코드들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반드시 얻으셔야 돼요. 이걸 얻어야 아까 제가 여기 교환에 나와 있듯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보호막인데, 그 법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중소기업이라는 거, 직접 생산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제품을 만들고 이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여기서 준비한다. 그것을 확인하는 제도가 직접 생산 확인 제도입니다. 번거롭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제도입니다. 만약에 직접 생산 제도가 없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입찰을 대행하는 브로커들, 아니면 중간에 서류만 대충 갖춰서 하는 그런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입찰을 독식해서 입찰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중소기업들에 한해서는 직접 생산 확인 제도를 쓰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없는 게 기본적인 요건만 되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한 요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접 생산 확인이라든가 여성기업 확인,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확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사이트 나와 있죠. 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 도메인 네임은 smpp.go.kr.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생산 확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 대한 어떤 제도, 그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직접 생산 확인 제도 같은 경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가구 업종 지금 화면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요. 품목이 수천 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업종과 여러분들 서비스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직접 생산 확인 얘기했고 처음에 얘기하기를 나라장터 등록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을 하는 곳입니다. 나라장터 메인 메뉴에 보면 수요기간 등록해갖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누르면 이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수요기간, 두 번째가 민간 수용자, 세 번째가 조달업체, 네 번째가 비축물자 이용업체인데 여기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소상공인들은 3번 조달업체 이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자 등록증, 직접 생산 확인증 관련해갖고 인허가 서류를 다 준비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공인인증서까지 준비가 되면 비로소 조달업체 이용자 메뉴에 들어가갖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진행이 됩니다. 뒤에 절차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관할 조달청에 방문하셔가지고 지문 투찰기, 지문 인식기로 된 바이어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 구매하셔갖고 지문 등록까지 마치시면 나라장터 입찰 참가 등록은 바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에 대한 화면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서류들, 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갈무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을 직접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화면을 갈무리해 놓은 건 그렇습니다. 이 직접 생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서 누구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공조달 참가 신청 등록은 사실은 공인인증서가 등록되고 사업자 등록이 인증되지 않으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화면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직접 생산과 공급 물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까지 무사히 다 등록을 하시게 되면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70조가 넘는 공공기관과 거래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코드만 한번 나오게 되면 이것은 어떤 입찰이든 우리가 조건만 되면 누구든 참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적에도 그 계약서를 나라장터로 전자계약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착수보고를 진행한다던가 선금 신청, 보증보험 납부, 그 다음에 완료보고와 잔금 신청까지 모두 다 나라장터에서 이제는 코드가 있으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나라장터를 다 등록을 하셨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기업들을 아시죠? 지금 여기 교환해 보면 마사회,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이런 식으로 꽤 많은 공사들이 별도의 입찰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대표적인 공사들 몇 개만 이렇게 교환해 설명을 드렸는데 나라장터에 비하면 연계 사이트라 해갖고 여기 다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입법, 행정, 사법부, 지자체 여기뿐만이 아니라 나라장터를 한번 등록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기업들까지 나라장터 사이트 코드를 이용해서 등록을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를 말씀을 드리냐면 회사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공기업들하고 계약을 하거나 입찰에 참여해야 될 필요성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나라장터 등록을 먼저 한 후에 공기업 사이트에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나라장터 사이트 등록을 먼저 진행을 하셔라. 언제? 오늘부터. 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시고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니까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시간을 절약하셔갖고 정작 우리가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들어가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된 입찰이 나왔는데
코드가 없으면 이거 그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남의 떡이 되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계 조달 사이트도 한꺼번에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꽤 많은 공공기관과 국가기관하고 동시에 코드를 얻으실 수 있다. 다행한 건 나라장터 코드가 있으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들은 클릭 몇 번, 간단한 서류 한 장 정도만 제출해도 등록이 되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나라장터 업무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나라장터 입찰은 보통 2천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1,000만 원 정도가 넘는 수의계약들이 나라장터에 올라옵니다. 보면 제일 먼저 입찰 공고가 올라오고, 공고가 올라오게 되면 그 예비가격 작성이라는 절차를 통해 갖고 공공기관의 계약 담당자들이 사업을 올리게 됩니다. 사업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PQ를 심사 대상이면 PQ를 해야 되는데, PQ는 뭐냐면 사전 그 규격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 적격 심사를 해갖고 그 업체가 적격 대상인지 아닌지 하는, 먼저 한번 심사를 해서 참여 자격을 주는 건데, 우리 그 중소소상공인들은 PQ 심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략이 될 거고요. 설명회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어떤 입찰이라든가 구매 공고가 올라오면 이게 내용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서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공기관이나 일정 장소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설명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설명회가 보통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큰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 참가 안 하더라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그러면 공고문에 나오니까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투차를 하게 되고, 투차를 할 적에는 보통 나라장터에서는 가격만 갖고 하는 입찰이 있고요. 제안서와 가격을 같이 넣는 입찰이 있어요. 보통 가격만 하는 입찰은 물품 입찰이라든가 일반적인 입찰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제안서와 가격을 같이 넣는 입찰을 특별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입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입찰은 제안서를 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투차를 하고, 투찰 후에는 개찰을 하고요. 개찰 후에는 이제 보통 그 적격 심사, 그 가격을 갖고 순위를 판명을 하게 되고, 순위에 1위를 하게 되면 적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라든가 어떤 기타 조건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확인해서 적격 업체로 선정이 되면 낙찰자 선정이 되고 비로소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즉 제안서를 내는 입찰은 개찰 후에 제안서에 대한 제안 설명회,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갖고 적격 심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기술협상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협상을 진행을 하고, 기술협상에서 기술협약서가 맺어지게 되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과정은 나라장터라는 장산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결과도 그 나중에 다 알려드리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 시간에,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공구매, 공공입찰을 위한 어떤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전산화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장터를 이제 진행하는데 입찰 절차까지 알아봤고, 제일 중요한 게 나라장터 공고를 찾아보는 건데, 나라장터 공고를 찾아보는 법은 키워드를 갖고 찾는 겁니다. 지금처럼 나라장터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중간에 공고명이라는 그 이렇게 키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이 공고명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찾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실수를 가끔 하시는 게 나라장터 로고 옆에 통합 검색에다가 치시는데, 보통 우리가 뭐 그 N사라든가 뭐 D사라든가 이런데 그 검색 엔진에 우리가 익숙해서 이렇게 굵은 창에다가 치시는데 거기다 치시면 안 되고요. 중간에 공고명이라고 나와 있는 그 창에다가 우리 그 해당되는 재화와 용역의 키워드를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하는 업체다 그러면 행사 치시면 되고요. 홍보를 한다 그러면 홍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뭐 마스크를 판다, 아니면 뭐 계측기를 판다, 아니면 빵을 판다, 아니면 과일을 판다. 그러면 그 원하는 제품, 목적물에 대한 키워드를 친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검색 결과가 하나하나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게 되고, 이 리스트를 하나 누르면 그 입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참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입찰 유의서라든가 과업 지시서, 입찰 공고 원문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볼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는 게 이제 입찰 공고를 빨리 찾아보는 법인데, 여기서 좀 제가 강조를 드릴 것은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알맞는 키워드를 많이 갖고 있는 키워드 부자가 되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홍보 용역,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홍보라는 키워드를 많이 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홍보하는 용역들 같은 경우에 유사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업무 활성화를 위한 SNS 위탁 용역,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홍보로 쳐도 나오지만 SNS라는 걸 쳐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한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안 되고, 보통 우리 기업과 우리 아이템에 알맞는 키워드를 최소한 4-5개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사라는 업체다 그러면 행사라는 그 키워드 중요하지만, 뭐 이벤트라는 입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상식이라는 입찰로 나올 수도 있고, 축제라는 입찰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다 행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회사의 아이템, 우리 회사의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키워드를 4-5개 이상 준비하셔갖고 공고명에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공고명을 쳐보는 것은 그 나라장터 등록이 돼 있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고 누구든 지금 바로 쳐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그 공고 검색이 가능하고요. 나라장터 어플리케이션이 그 스마트폰 그 OS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 나라장터 등록도 등록이지만 과연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입찰이 얼마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의외로 많은 입찰이 나올 거예요. 그게 보면 금액도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나와 있는 입찰들이 쫙 나오게 되면 가슴 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 거래처를 뚫고 매출을 일으킨다는 거는 기업을 하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매출과 입찰과 수의계약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가슴 뜨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찰 공고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공공기관별로, 기관별로, 업종별로 보겠다 그러면 입찰 정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 공고명이라든가 기관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그 입체적으로 사이트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검색 기능을 이용하려면 20년이 넘는 나라장터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고부도 물론이고 낙찰 결과, 계약자가 누구인지, 옛날의 히스토리까지 다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략을 세우시는데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입찰 정보 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찾고 결과를 보고 옛날에 어느 업체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금액은 얼마였고 옛날에 유사 사업들에 대한 공고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화면 하나에서 모두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 공고는 지금 이제 요 리스트를 누르면 나의 공고 관리에서 내가 관심 있는 공고를 찜해서 북마크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찰 진행에 관한 진행 정보, 입찰 수수료 납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정 가격 결정 및 입찰에 대한 정보입니다. 가격만 가지고 하는 입찰들이 있어요. 물품이라든가 금액이 작은 수의계약들, 그 다음에 금액이 작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물품만 갖고 하는 그 가격만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입찰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나라장터에서 그 가격을 갖고 하는 입찰을 보통 예정 가격 추천 방식, 줄여서 예가 추천 방식의 입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최저가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여기 잠깐 보시는 것처럼 예비 가격과 기초 금액이 설정이 되고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3%, 2% 정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예비 가격 15개를 랜덤하게 뽑아내고 15개의 가격 중에 업체마다 2개씩을 선정하게 하고요. 선정한 금액 중에 가장 많이 선정된 가격에 4개를 뽑아서 산술 평균한 값을 예정 가격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확률적으로 그 추첨한 것을 가격을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예정 가격과 우리가 써내는 가격, 낙찰 가격이 같거나 오차가 가장 적은 업체가 그 가격 입찰에서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들이라든가 기타 정보를 주는 업체들 말들이 많고 뭐 나라장터 가격을 알려드린다 또는 나라장터를 가지고서 입찰을 따게 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많고 브로커들이 아마 여러분들께 나라장터를 진행하면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거짓입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률을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로또를 샀을 때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는 사이트들도 많고 그런 그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 이용하시나요? 물론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로또 번호를 맞춰주는 것과 나라장터 가격을 알려주는 것은 같습니다. 왜 그러냐? 둘 다 확률로 계산돼서 랜덤하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유출을 해서 알려준다 그러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그런 업체들 가격을 알려준다 담합을 하자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컨설팅 업체 브로커들하고는 거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느냐 하면 저는 여러분 약간 옆에 얘기인데 로또를 이번 주에 100% 당첨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나요? 로또를 100% 당첨되는 비결은 모든 경우의 수만큼 로또를 다 사면 됩니다. 그럼 100% 당첨되죠. 모든 경우의 수만큼 로또를 다 사서 제가 로또를 입력을 하면 반드시 하나는 당첨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죠, 그 방법을. 근데 그거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결론은 그거를 그만큼 다 하면 로또 당첨되는 금액보다 내가 들어가는 로또를 사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첨을 하고 확률이 들어간 것을 계산을 하고 맞춘다는 것은 사실 저는 거짓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의 운에 딸려 있기 때문에 시샘말로 가격을 갖고 가는 입찰을 운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비아냥되기도 하고 뭐 그런 용어로 쓰이는데 그것처럼 가격은 소신껏 작성을 하시고 범위 내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라장터 입찰 공고는 뭐 여기 투찰 제한과 기초금액 그런 게 나오는데 투찰 제한은 보통 실적 제한, 업종 제한, 지역 제한인데 지금 실적 제한은 폐지됐고요. 업종 제한하고 지역 제한인데 업종 제한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직접 생산 확인에 의해서 나오는 코드 그게 바로 업종 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어드밴티지를 받으려면 바로 이 투찰 제한, 업종 제한 그 혜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생산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입찰은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일반 경쟁 입찰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면 누구든 납품하거나 만들 수 있으면 납품을 해라. 그렇게 참가 자격을 주는 게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면 일반 경쟁 입찰은 거의 없고 제한 경쟁 입찰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한 경쟁 입찰은 필요에 따라서 시공 능력, 실적, 기술, 재무 상태, 지역, 업종 이런 제약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사실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중소기업 판매 및 촉진해 가는 법률, 중소기업 간의 경쟁 제품, 중소기업 간의 경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정되는 것 자체가 제한 입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제한 입찰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명 경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그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 미리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정해놓고 지자체에서 많이 진행하는데 중앙 입찰에서는 거의 진행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하고 몇백만 원 또는 한 1,000만 원 정도 금액을 계약을 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인데 보통 1,000만 원이 넘는 입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짬짬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장터를 통해 갖고 수의 견적 제출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수의계약도 이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총액입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총액이라고 가로 열고 총액해갖고 나라장터에 이렇게 입찰 공고가 나오는데 그런 입찰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총액입찰과 다른 금액이 단가입찰이 있는데 단가입찰, 총액입찰 이렇게 다른 겁니다. 총액입찰은 예를 들면 내가 볼펜을 10,000개 산다 그러면 10,000개 전체의 금액을 한 번에 계약하는 거고 단가계약은 예를 들면 볼펜 한 자루에 100원씩 계산을 해갖고 볼펜을 주문할 적에마다 100원씩에 납품해 주세요 하는 게 단가계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약의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외에도
그 경우의 수가 한 3, 40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공고를 보시고서 봐야 될 내용들만 제가 그 다이제스트에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 든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수의계약이 일반적으로 2천만 원 미만의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 견적에 나와 있듯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 법률이라든가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보통 공공기관에서 해마다 그 연초에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그 공공구매 비율,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그 구매 비율, 그 다음에 창업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구매 비율이라는 쿼터제가 있습니다. 연초에 할당을 공공기관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창업기업 이런 몇 가지 그 제약이 있는 기관들을 이게 우대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대 금액에 대한 쿼터들이 조금씩 모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말이면 수의계약을 활발히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세일즈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그 주변에 우리가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 수의계약 담당자분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계약 담당자 계약 부서가 있으시거든요. 거기서 얘기해서 우리 회사가 들어갈 만한 수의계약이 좀 있나요?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에 팁을 드릴게요. 구청이나 시청, 요 단계, 군청, 요 레벨 정도에 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약 정보라는 게 있고요. 계약 정보 옆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그 사전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라장터 외에 1,000만 원 또는 몇백만 원짜리 사업들에 대해서 나라장터에 올라오지 않고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수의계약 공고를 해서 견적을 받고 그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올라오는 코너가 지자체마다 다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의계약을 찾아봐서 영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서울 금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금천구라든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수의계약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저희도 직접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특히 소상공인들은 수의계약을 충분히 활용하신다 그러면 아주 좋은 그 공공기관과의 처음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긴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절대 무지하시면 안 되고요. 수의계약이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이런 특별한 어떤 사회적 배려 기업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1억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연말에 공공기관에서 연말 연시에 활용하시는 예산 집행이라든가 사업에 적극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팁을 좀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입찰 참가 제한 및 방식인데 이건 앞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수의계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이렇게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 화면이라든가 교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 좋은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좀 찾아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장터 공공입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선입관이 있고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잘 진출을 안 하시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와 보호장치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라는 걸 제 강의를 통해서 느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1억 미만 입찰이 1조가 넘습니다. 1년에. 1조가 넘는 입찰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한 경험들이라든가 그 엄두를 잘 못 내서 활용을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첫 단추가 뭘까요? 나라장터 등록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라장터 등록부터 진행을 하시고 관련되는 서류라든가 준비가 오래 걸리기 때니까 코드를 획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성공적인 공공입찰, 나라장터 진출을 하셔서 여러분들 회사와 조직의 매출 향상과 영업활동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혹시나 지금 라이브로 유튜브 듣는 분들께서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정리를 할 사이에 그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답변이 없으면 뭐 그 마무리할 건데, 일단 나라장터 공공입찰, 국가에서 특히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마련한 마켓플레이스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제 강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진행하면 누구는 할 수 있다. 그 얘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나라장터 등록하시고 코드 얻고 준비하시는 시간을 언제? 오늘부터 시작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끝내시면 공공기관, 엄청나게 큰 시장, 100조, 200조에 가까운 시장이 여러분들의 고객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바로 공공입찰 나라장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질문이 있으시면 더 해주시면 제가 강의 후에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메소드 특강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